가족, 지인 사칭하는 그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수법 첫 번째 알아봤고요. 두 번째 수법은 과연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네, 이번에는 돈을 빌려준다. 투자 사기인데요. 뭐 고수익, 높은 배당에 덫을 놓고 접근하는 그런 투자 사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노인 사기 중에서도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바로 이렇게 투자 사기인데요.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저도 문자로 뭐 주식 투자, 뭐 정보 가르쳐 준다는 문자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단체 채팅방에 초대돼서 가상화폐를 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은 주식 정보를 준다거나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돈을 들고 막상 투자하면 또 이 돈을 들고 잠적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경찰청 통계를 보면 사이버 사기 피해자 중에 60대 이상이 4년 사이에 무려 4배로 급증을 했습니다. 또 이런 사례가 많다 보니까 지난해 개인 파산자 중에서도 60대 이상이 47.5%로 가장 많았는데요. 주식, 코인 등 투자 실패로 파산한 비율 역시 최근 3년 새에 4.5배나 증가했습니다. 저도 그 전화 받아본 적 있어요. 네. 주식 투자하라고 전화가 와서 저는 그런 거 안 한다고 했더니 계속 전화 안 끊고 막 혼내는 거예요. 혼내기까지. 경제관념이 없다.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돈을 모으냐고. 그래서 끊긴 끊었는데 어르신들은 진짜 이런 거 받으면 좀 예. 솔깃하시겠다 싶었습니다. 저는요 네. 이런 문자도 받아요. 오직 당신만을 위해 제공한대요. 그 특별한 놀랍고 신비한 비법을 그거 보면 나 막 부자 될 것 같아. 막 솔깃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노인분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디지털에 조금 훨씬 더 취약하다 보니까 네. 더 이렇게 좀 당하시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실제로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치 않으시잖아요. 저도 뭐 주문하다가 잘못하면 정말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퇴직할 즈음에 되면 퇴직금은 일단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주머니에 돈은 있습니다. 근데 이 돈으로 내가 30년을 살아야 될지 50년을 살아야 될지 그리고 자녀들도 아직 다 성장하지 않고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언젠가 또 목돈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용하는 거고 아까 우리 아나운서 얘기하셨지만 뭐 혼났다고 했잖아요. 네. 너만 뭐 하고 있느냐. 네. 그러면 왠지 나만 뒤처진 것 같아서 맞아요, 따라가고 싶어 진짜. 이런 공포 심리를 이용하는 건데 이 심리에 가장 취약한 나이가 60대 이상, 그러니까 이상인 분들이라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제 친구 아버지도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시면서 본인이 오래 살지 않을 것 같다 해서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신 거예요. 네. 일시금으로 받다 보니 매달 생활비는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그때 이런 문자를 받고 투자를 했다가 그 돈이 거의 휴지 조각처럼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게 그 타이밍이 되면은 정말 걸려들더라고요. 평소에는 안 걸려들어도. 저희가 이번에 좀 재현 화면을 준비해봤는데 좀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노인 대상 투자 사기 사건인데 이른바 유니콘 사건이라고 불렸던 사례입니다. 보시죠. 노인 대상 사기 사건이 급증하며 경찰서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는 현실. 사건과 가장 밀접한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봅니다. 부천 원미경찰서 수사 5팀에 근무하는 민동욱 경사라고 합니다. 1년 평균 60건 이상의 노인 대상 사기 사건을 맡고 있다는 민동욱 경사.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는데요.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 네, 수사 5팀 민동욱 경사입니다. 1,000만 원을 사기당했어요. 3일 후에 준다 그러는데 돈을 안 주네요. 어쩌면 좋아요. 아이고. 고령 어르신의 최초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는데요. 유니콘이라는 가상화폐가 있는데 이게 조만간 상장될 예정이고 미리 투자를 한다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그럴싸한 사업 설명회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후 단 일주일 만에 수억 원의 피해 금액을 가로챈 투자 사기 사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투자 사건과 다르게 총 56개의 범행 계좌가 사용되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해도 총 96명. 수사를 하던 중 확보한 CCTV 자료. 범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업 설명을 하는 모습인데요. 피해자 중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의 어르신들. 범행 수법이 교묘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피해자 A가 피해자 B에게 10%를 가산한 금액을 입금하고 피해자 B는 재차 피해자 C에게 10%를 가산한 금액을 입금하면서 와, 피해자들이 우와, 나 진짜 돈이 들어오는구나 믿게 만들어서 점차 큰 금액의 입금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에게 10% 더한 금액을 입금하게 만들어 안심시키고 점점 더 큰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범인은 대포 통장을 통해 피해자들의 돈을 모두 입금받아 사이트 폐쇄 후 잠적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 진술과 거래 내역 분석 등 수사 끝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에게 쉽고 편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범인들의 달콤한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젊은 세대에 비해 전자 정보 습득이 느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가중되는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야, 제가 저걸 보면서 노인 사기 자체가 아무래도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게 좀 잘 속겠구나 싶었는데 저거는 저도 속겠는데요. 그렇죠. 제가 예. 나이를 먹은 건가요? 그럼 저는 어쩌라고요, 노인인가? 문한데. 아니 진짜 저런 상황이 되면 속수무책으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당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돈도 없고요. 그리고 또 이런 가상화폐나 이런 데 몰라거든요, 아무것도. 그래서 몰라서 사기를 안 당하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안도감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진짜 몰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또 양상국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 정도까지 이렇게 치밀하게 설계를 하면 귀가 솔깃하고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또 치밀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만큼 아무래도 그 피해 범위도 광범위하고 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좀 당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승현 아나운서 가상화폐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네, 몰라요. 근데 저도 모르거든요. 아. 그런데 아니 변호사인데 가상화폐도 모르세요? 이러면서 자존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 중에서 의외로 엘리트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피해자 1순위가 공무원, 군인, 금융기관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나는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보통 이런 사기 사건들을 상담해 주던 사람인데 하는 분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 심리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뭐 유명 금융 전문가가 나와서 하거나 유명 연예인 광고 우리 지난번에 경고 한번 했었잖아요. 그거 나오면 속기 쉽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저도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뭐 가상화폐 투자를 해가지고 부인이 뭐 몇십억을 벌어서 남편이 주부를 했다 딱 기사가 나오니까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우리 네. 남편은 내가 얼마나 잠시만 이런 심리부터 시작하는 게 사기 사건이니까요. 그런 기사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냥 그분의 이야기로 끝나셔야 됩니다. 네, 수법이 점점 치밀해지고 또 적극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리딩방 업체 직원들은요, 직접 시골에 있는 노인들을 찾아가서 그 휴대폰에다가 그 주식 앱도 깔아주고 회원 가입도 시켜주면서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한 거죠. 그것을 믿는 또 노인들은 위험이 굉장히 높은 주식을 사들이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워낙 친절하게 해주다 보니까 그걸 믿고 이런 고위험군 주식에 투자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궁금한 게 이제 이런 투자 사기를 계획할 때 그 사기범들이 애초부터 이렇게 노인을 대상으로 설정하고선 한 건가요? 대상이 노인으로 설정된 경우는 의도적인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자금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정확히 그러니까 검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70대 후반의 부분이 노후 자금 2천만 원을 모아놓은 거를 블록체인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블록체인? 이 네. 70대 후반 노인이 사실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나 다 한다고 하니까 거기다 투자를 하신 겁니다.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매일 2% 이자를 준대요. 매일? 한 달에 60%예요. 그럼 들어보시면 이게 사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마음이 거기에 그 순간은 뭔가 가리워서 쏠려 들어간다는 거죠. 실제로 2달간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고소장을 접수를 했는데 보니까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피해자가 48명, 피해액이 20원가량이고 전부 다 합해봤더니 피해액이 600원가량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노인이 절반이 피해 대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노후 자금 다 날리시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면 확실히 노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계획했다라고 딱 이렇게 그렇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피해액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 전국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노인들을 물색해서 이렇게 사기를 친 거잖아요. 아이고. 어떤 수법이길래 이렇게 다 넘어갔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네, 이렇게 사기범들은 전국을 돌면서 기술 설명회, 투자 설명회를 합니다. 대부분 노인들을 모아놓고
많고 하는데요. 그렇게 설명회를 하면서 노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전문 용어, 뭐 AI라든가 이렇게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설명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중요한 설명회를 듣고 나서 지인을 데려오면 배당금을 더 주겠다고 현혹시키죠. 이렇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고소를 하자라고 모였는데 정말 80대 이상 분들이 정말 많아서 스마트폰 작동법도 모르는 그런 노인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노인만 노렸구나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요, 그 투자금을 모아서 한두 달,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뭐 6개월 정도 배당금을 잘 줍니다. 잘 주다가 이 투자 회사는 폐업을 합니다. 예,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폐업을 하게 되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잠적한 후에 또 투자 회사 이름을 바꿔서 또 설명회를 하는 식으로 계속 피해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네. 사진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지금 이제 보실 게 이게 신문 광고입니다. 신문 광고인데 요새 요 투자 광고를 신문지상에다가 하는 곳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걸 왜 굳이 신문에다가 이렇게 투자 광고를 냈을까? 누구 보라고? 대부분 구독자가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그 대상, 그 타겟이 선명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투자 공고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단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다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지인들 불러다가 그분들 회원으로 삼으면 그 사람들이 회원이 되어서 내가 거기에 따른 소득을 얻고 이런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만들어지는 그런 걸 우리가 다단계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다단계를 통해서 수익 주겠다, 배당 주겠다 해가지고 다들 데리고 오는데 이제 분명한 건 작년에 이 다단계 회사에서 그 대표 한 명이 그 사기죄로 이게 구속이 됐는데 이 양반이 몇 명을 모았냐면 3만 명을 모았어요. 거기에서 투자하도록 만든 금액이 5천억 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데 확실히 분명한 건 뭐냐. 이 사람이 구속이 된다고 해서 내가 그 돈을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어르신들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렇게 보는데 저도 지금 막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우리 아버지 휴대전화는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인가. 진짜. 어르신들 그냥 이 전화기라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휴대전화 이 안에 나의 모든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들어있고 이걸 다른 사람이 조종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잠깐이라도 맡기시면 뭐가 설치될 수 있고 이런 경각심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위님. 네, 안 그래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믿고 휴대전화를 맡기셨어요 하면은 본인들도 처음에는 좀 깨림칙했지만 이게 자식들한테 물어보자니 바쁘거나 귀찮아할 것 같아서 그냥 믿고 하게 됐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런 사기를 당하는 것도 당하는 건데 그 다음이 더 큰 문제예요. 그렇게 딱 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들한테 얘기도 못 해요. 그렇다고 뭐 나 혼자 어디 가서 뭘 신고를 할래도 그것도 부끄럽죠. 복잡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한 친절과 욕심은 반드시 그 값을 치러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너무 친절하다 아니면 갑자기 어떤 것에 욕심이 확 난다. 그때 무조건 정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았던 퇴직금 지켜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여러 이력들이나 명예들도 지켜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선 내 스스로가 어떤 것에 가장 취약한지 먼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식들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자식들한테 말 못할 얘기 없습니다. 네. 힘들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얘기하셔야 되는 게 저희 어머니도 4천만 원 보이스피싱 당하셨어요. 그때 빠르게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면 정말 그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해결 못했거든요. 노인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식들한테 미안해하는 마음 이용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식들에게 무슨 일 있으면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듣다 보니까 이게 참 자식들도 문제입니다. 이래서 부모님들한테 자주 전화를 드려야 됩니다. 저도 생각난 김에 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생방 중에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제가 지금 엄마 역할. 엄마. 어이, 그래. 우리 상국이구나. 아. 방송 중에 전화를 다 했어. 아이고 엄마 별일 없지? 별일 없지. 아이고 엄마 그 혹시라도 그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휴대폰 보여달라고 이러면 절대 보여주면 안 되고 그리고 뭐 그 계좌번호나 뭐 비밀번호 이런 거 절대 알려주면 안 됩니다 엄마. 상구가 예. 궁극적으로 다 한다. 아유.
엄마는 통장이 아니라 텅장이야. 네가 돈을 안 줘서 통장에 돈이 없어서 사기도 안 당해. 아니, 어머니 지금 방송 중이야. 저기 끊어요. 상구가 엄마 돈 방송 좀 중이에요. 넣어줘. 끊어요. 마무리가 저렇게 되나요? 화기애애하네요. 네. 참 아주 부모님 용돈 안 드리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방송 중에는 안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어제도 어버이날이었습니다만 효도가 어렵더라도 혀도라도 해야 됩니다. 전화 드리고 이렇게 혀로 하는 거 꼭 하셔야 돼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자식들과 관련해서 여러 어려움 고민들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자녀분들도 기억하세요. 엄마 왜 그랬어?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닥달하시면 큰일 납니다. 상담 현장에는 자살 시도 하시고 오르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자식들한테 말 못하고 이게 마음에 맺혀 있고 죄책감은 사로잡혀 있죠. 우울감 강화되죠. 이 우울이 강화되었다가 누구도 모르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정말 발견되었으니 망정이지 큰일 날 뻔한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닥달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보호하고 함께 살피고 치료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